네, 안녕하십니까. TV 스타트업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2020년 예비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은 저희가 신년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를 안내할 때 예비 창업자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좋은 사업이고, 여러분이 나오면 꼭 지원을 한번 하시는 게 되게 유리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나온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에서 지금 한 달 정도 되는 지원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좀 어려운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설명서를 공고문을 좀 최대한 쉽게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단 제목에도 여기 사업 목적 내용이 보시면요,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 사업화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템이 좋아야겠죠. 뭔가 창업 아이템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예비 창업자야 되고, 기술 창업, 즉 뭐 제조업이나 소프트웨어, 뭔가 유형이나 무형이 물건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이라든지 뭐 디자인 제품 만든다든지 앱이나 웹사이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에 가장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뭐 세정제, 화장품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신청 자격이 중요한데요. 자격 내용 보시면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 경험이 없거나 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공고일은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1월 31일이거든요. 즉 1월 31일까지 사업 경험이 없으셔야 돼요. 창업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현재 과거에 내가 창업 경험이 있었지만 현재는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 그냥 한 번도 폐업하지 않은 그냥 순수한 창업자를 작년에 예년에 뽑았다면, 금년에는 예전에 폐업했지만 이종업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종업종이라고 한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뭐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게 아니고 뭐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 그러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과 핸드폰 케이스는 서로 다르죠. 그럼 이종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핸드폰 케이스가 아니고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어폰을 만들었어. 이어폰하고 케이스가 좀 다르죠.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종업종이라고 보는데, 이종업종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하시려면 한국표준산업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세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써 있어요. 통계청 통계분류 포탈이라는 걸 참조를 나와 있는데요. 어려워하실 분들에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지금 통계청 통계분류 포탈 치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마 농업으로 돼 있을 텐데 10A 요거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아까 주 내용 한번 보시면 세 분류라고 해서 네 자리가 있거든요. 이 세 분류가 중요해요. 이 세 분류를 만약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소프트웨어를 하니까 정보통신으로 갈게요. 정보통신에서 눌러보면 중간에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에 뭐 등에 해당되거든요. 그럼 옆에 내용을 보시면 뭐 컴퓨터, 인터넷, 핸드폰 등등의 모바일용 응용 소프트웨어, 뭐 어플리케이션 이런 분들 많이 들어가겠죠. 사무용, 회계용, 인터넷용. 우리가 일반적으로 앱이라고 하는 건 인터넷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분류 안에 들어가면 실제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분류 코드 보시면 582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여러분이 세 분류가 됩니다. 근데 다른 관점에서 제가 제조업 쪽에서 한번 보면 뭘 볼까요? 전기장비 뭐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전기장비 28 이거는 세 분류가 아닙니다. 중간에 내용을 보시면 가구를 만들게요. 제가 가구 제조업 있으면 가구 제조업에 또 내용이 나와 있죠. 침대를 만든다고 할게요. 침대에서 3201 이렇게 써 있죠. 3201 매트릭스라던가 침대 뭐 이런 거. 그래서 요거 3201은 세 분류가 됩니다. 즉 이 세 분류가 다르면 이종업종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단 한 번도 창업해 한 적이 없다.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창업을 했지만 요 세 분류가 다르다. 그러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요 신청 자격이고요. 지원 내용을 보시면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이라고 써 있는데 요 창업사업화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사를 처음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제가 뭐 창업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게 돼요. 그리고 물건을 만들든지 서비스를 하든지 그리고 거기서 매출이 발생하면 그걸로 먹고 살아야죠. 그 과정을 사업화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를 만들고 회사 설립하고 직원 채용하고 뭐 임대료 같은 것도 내고 특허 같은 것도 내고 제품 개발도 쓰고 초기 광고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전체적인 비용을 창업사업화 비자금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 뒤에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은 공문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최대 1억까지 이렇게 발표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평균적으로 5천만 원은 받았던 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하시게 되면 40시간 의무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담당 전담 멘토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한 1년 동안 계속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멘토링과 그런 서비스를 지원해 주겠습니다. 모집 규모는 1,100명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그 사업이고요. 청년과 중장년 전형이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TO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TO라는 거를 좀 중심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이 TO 같은 경우는 그 모집 기관별로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강원도 보시면 청년은 15명 뽑고 중장년은 10팀을 뽑아요. 그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청년 27팀을 뽑고 중장년 18팀을 뽑습니다. 이런 식으로 TO가 정해져 있고 전남 나주 빛가람은 청년 6명, 중장년 4명 써 있죠. 여러분이 이 부분에 들어갈 때 제가 우리 전체 창업 부분이 시스템이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밑에 내용 보면 거주지나 창업 예정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서울 사람이 전남 가도 되고 충청도 분이 서울 와서 지원해도 돼요. 관계는 없지만 한 개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마감일인 3월 2일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이 접수를 인천으로 했다가 중간에 사업계획서를 수정해서 전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학력고사 세대이신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경쟁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경쟁률이 10대 1이 나왔는데 경기도는 2대 1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질문을 어저께 글로 남겨주셨더라고요. 선생님 여기 어느 주간기관이 유리한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주간기관에 대해서 경쟁률이 실시간으로 자료 공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실시간으로 자료 공개가 현재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아이템이 괜찮지만 경쟁률 한 10대 1, 20대 1 넘어가면은 선정되기 매우 힘들죠. 반대로 3대 1, 4대 1 들어가면 조금 아이템이 너무 퍼펙트하게 그러지 않아도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학력고사 시절처럼 눈치 게임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 같은 거를 오픈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창업자분들을 좀 많이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나름 정부에서 이렇게 나눠서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요 담당하시는 요 기관에서 가끔 방문 상담도 좀 하시고 전화 문의도 좀 하셔서 여러분의 아이템을 좀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상담 받아보시고 다양한 지원 플랜이나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하나를 잘 선정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 분야는 4차 산업, 소셜벤처, 여성, 관광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쪽 관련된 사업 설명회가 이제 각 기관별로 있으니 한번 참가해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신청 제외 대상이 써 있는데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은 술집, 유흥업소, 도박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니까 당연히 기창업자는 안 됩니다. 기창업자라는 건 사업자 등록증에 여러분이 대표로 돼 있으시면 이거는 지원이 안 돼요. 그리고
폐업 경험이 있는 분이 같은 업종으로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신청 자격에서 제가 상세히 말씀드렸지만 세 분류까지 달라야 되는 2종 업종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미용실 했는데 지금도 미용실로 지원한다? 그럼 탈락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업들처럼 세금 체납되면 안 되고 대출 연체돼도 지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부 사업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중기부에서 창업사업화라는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은 분도 지원이 안 되고, 현재 기이 선정돼서 사업을 수행 중인 분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업사업화의 정의가 다시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창업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사업화를 해서 제품 개발비, 특허, 마케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지원 기간, 금액 평균 5,1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바우처 형태 지원이라고 하는데, 바우처 형태 지원은 그냥 통장에 돈을 쓰라고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전용 카드를 만들어서 구매한 다음에 승인을 받으면 그때 한도가 차감되고 이체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창업기업에게 자금을 스타트업에게 지원은 하지만 통장에 넣고 자유롭게 쓸게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 이제 준비를 하셔서 여러분이 자금 쓸 때를 승인을 받고 지출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통장에서 돈은 못 빼가는 거예요. 네, 자금 지원은 하지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지원 범위는 재료비, 그리고 외주 개발비, 그러니까 보통 아웃소싱이죠. 그래서 공장이나 시제품 전문회사, 뭐 개발 전문회사에 맡기는 금액, 그리고 기계 장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은 CNC 같은 거 사셔가지고 직접 제품을 깎겠다는 분도 있었고, 3D 프린트 하신다는 분도 있었고, 뭐 소프트웨어 개발하면서 뭐 비싼 라이센스를 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CAD라든지 뭐 이런 거 소프트웨어 사시는 경우도 다 해당이 되고요. 특허권 관련돼서 지식재산권 출원비, 인건비, 그리고 출장비, 훈련비 등등이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되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부분은 요 창업 활동비 월 50만 원 정도 이내로 여러분에게 좀 다양한 그런 활동비를 또 별도로 일반 사업과 관련된 경비와 더불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창업 성공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랑 예비 창업 패키지 내가 두 개 넣을 건데 어느 게 더 좋아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같은 아이템으로 둘 다 넣어도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경우가 있어요. 여기선 두 개 이상이 선정되면 하나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 선정되기 전에는 당연히 준비된 사업이 하나일 거니까 그 하나의 사업으로 같이 넣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은 보통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성공 패키지는 자기부담금이 1억 지원금을 받았을 때 1,428만 원을 내셔야 돼요. 자기부담금을. 근데 이 예비창업 패키지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아이디어가 좋고 자금이 한 푼도 없어도 어쨌거나 지원이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중에 부가세 정도는 여러분이 내셔야 됩니다. 다시 환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시고, 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협약 후 8개월 이내에 지원 기간이 종료됩니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거 3월 2일까지 내셨어요. 그러면 평가를 해서 뭐 대충 한 5월부터 자금 집행이 가능하시면 5, 6, 7, 8, 9, 10, 11, 7개월이죠. 7개월 동안 여러분이 지원받은 금액을 다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선정이 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제품 개발 같은 거 할 때 비용이 얼마 들지, 어떤 업체랑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미 그림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7개월이 생각보다 짧아 보이시잖아요. 막상 돈 쓰시다 보면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은 이제 돈 받았으니까 이제 어디다 돈 쓸까고 막 고민하다 보면 벌써 절반이 지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정부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갑자기 막 기간 얼마 안 남고 돈 막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냥 생각지도 않던 대로 비용을 막 쓸 수 있게
써버리는 게 가장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러지 마시고 지금 사업계에서 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내가 합격이 되면 비용을 자금받으면 어디다 비용을 정확히 쓸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외주개발비 같은 거 쓰시면 개발업체랑 미리 상담도 하고 견적도 받으셔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중에 자금 받으시면 바로바로 제품 개발해서 사업화 준비를 하셔야 결국 시간이 돈이죠. 그리고 이 사업이 대표자의 월급을 주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길어질수록 여러분이 입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사업의 결과를 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좀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선정자의 의무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른 거랑 동일합니다.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이해된다. 그러니까 즉 사업계획서에서는 왼쪽으로 간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오른쪽 가겠으면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창업사업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협약 종료일 2개월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이종업종의 제품 폐업 경영이 있으신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재가 받으실 수가 있고요. 40시간 의무교육을 하셔야 되고 법인 설립을 할 때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가급적 이용하도록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나중에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나 당연히 응대 대응해야겠죠. 그리고 창업사업화 중기부 사업의 특징입니다. 선정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무조건 1년 이상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는 부분이 조건이고 향후에 자금 지원이 끝난 다음에도 5년 정도는 여러 가지 요청을 했을 때 여러분이 거기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은 3월 2일 6시까지 이 시간이 중요해요. 3월 2일 24시 아니고요. 6시까지 마감이고요. 보통은 신청 마감일 당일에 막 서버가 터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 접수를 먼저 하시고 수정해서 나실 때는 나중에 좀 시간 내서 수정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 나중에 K-스타터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선정평가 기본적으로 서류평가에서 2배수 이상을 뽑고요. 즉 우리가 한 1100팀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서류평가에서는 2200팀을 뽑고 발표평가에서 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을 통해서 고득점사 순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팀으로 창업을 하거나 특허를 보유한 분은 가점을 부여하는데 나중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가점도 당연히 많이 받아두시면 좋죠. 팀 창업 대표자 포함해서 2인 이상이면 우대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요 밑에 조건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팀원을 만약에 넣으시면 협약 금액과 상관없이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팀원을 모두 채용해서 6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팀원이라고 해놓고 선정이 됐으면 여러분이 월급을 줘야 돼요. 4대 보험으로 채용하고 월급을 줘야 된다. 그걸 조건으로 가점을 1점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팀원이긴 한데 월급도 안 받고 실제로 나오지도 않아. 그러면 당연히 그건 팀 창업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신청한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그래서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나 실용신안이어야 되고 창업 아이템과 무관한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 갖고 있어도 최대는 가점은 1점입니다. 근데 여러 개 갖고 있어도 가점은 1점이지만 실질적인 사업 준비는 더 잘 됐기 때문에 평가는 좀 더 잘 받으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거나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창업은 지식재산권에 기반하고 있고 여러분이 낸 사업계에서는 반드시 지식재산권이 있어야 정부도 그 지원이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특허 침해나 도용이 남이 거 갖고 하다가는 특허 침해 같은 거 되면 그러면 정부가 지원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시간이나 아니면 나중에 특허 지원 사업, 뭐 IP 딘돌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그냥 실비용 내고 하시더라도 지식재산권 확보는 스타트업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경진대회 1점 밑에 보시면 고용위기지역 거주자가 1점이 추가됐습니다. 지역은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 울산, 동구, 영암, 목표 쪽 보통 뭐 조선소가 있거나
아니면 이번에 뭐 군산, GM 그쪽이네요. 그쪽에 여러분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있으면 가점이 1점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어려운 지역인 분들이 많이 창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지표는 아래와 같이 내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보실 거는 세부 평가지표별 평점이 60% 이하면은 전체 점수와 상관없이 선정 제외. 이 말이 뭐냐면 여기는 점수 만점, 여기 만점, 여기 만점, 근데 팀 구성 1점. 그러면은 60점은 넘었지만 탈락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각 항목별로 이 최소 득점 기준을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사업계획서에서 이런 항목들을 골고루 내용을 잘 쓰셔야지 어느 한쪽만 잘 쓰고 한쪽은 아예 안 써버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거의 탈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정말로 이 제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제품을 어떻게 개발할 거고,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경쟁사 제품하고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초기에 어떻게 팔 거고, 자금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금들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그리고 대표자나 팀원의 역량은 어떻게 되고, 부족하면 어떻게 또 새로 고용을 창출해서 이런 팀 문제를 해결할 건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이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여러분이 접수를 하게 되면 3월 말까지 평가 과정을 거쳐서 4월 중에 준비를 거쳐 4월 말에 사업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4월 말부터 8개월 써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월 말이잖아요. 그냥 5월 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 6, 7, 8, 9, 10, 11 여긴 8개월 써있지만 현실적으로는 7개월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고민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자금 받은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자금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어디다 쓸 건지 정확하게 그 비용에 대해서 견적도 알아보고 실제로 깊은 고민을 하시면 선정률도 높아지고 또 여러분이 실제적인 사업화의 성공률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정말 이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민만 하다가 이상한 데 사업비 써가지고 나중에 제품 개발도 안 되고 정말 이게 이제 나중에 자금 지원을 받으면 1년 동안 사업자를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자금 지원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1년만 채우고 폐업하는 분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반드시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지원 사업 선정되고 나서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나가서 제품 개발과 매출까지 가능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고민을 하실 기회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창업 지원 사업은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이나 거짓 신청, 유용이라고 일단 얘기하는데요. 정부 지원금을 가지고 이상한 데다가 자금 비용을 쓰면 역시 이거는 징역이나 벌금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 사용 같은 걸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는 타인이 대신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여러분이 3년간 참여 불가에 대한 제재사항이 존재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창업 성공 패키지나 제도전 성공 패키지 다른 사업하고 중복 지원은 가능하세요. 하지만 선정은 협약을 체결한 한 개만 가능하고 동시 수행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유의사항은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고요. 사업 설명회가 이렇게 날짜가 나와 있으니 한번 시간 돼서 이 기관에서 한번 가보시고, 어차피 여러분이 하나의 주관 기관을 잘 선정하셔야 되니까 관심 있는 기관에 한번 시간이 되실 때 가서 한번 얘기도 나눠보시고 좀 이런저런 의견도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분들이 이렇게 연락처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궁금한 거는 이분들이 제일 잘 아세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꼭 전화를 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걸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기부 예전에 창업지원사업, 여기 써있는 리스트의 창업지원사업을 받은 분들은 지원이 안 된다라고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정부에서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 요 부분에 뽑히면 가점이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팀 창업의 개념은 2인 이상이 대표자 포함해서 2명, 그러니까 대표자 외 1명이에요. 1명만 있어도 팀 창업이 되는데, 팀 창업을 여러분이 할 경우에는 팀원 1명 이상을 직원으로 채용을 해라. 그리고 반드시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고, 4대 보험을 가입해야지만 정부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질문 하셨어요. 선생님, 가족도 지원 가능한가요? 라고 지난주에 저희 세미나 때 한번 오셔서 여쭤봤는데, 가족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여기서 특히 친족관계 민법 767조라고 써 있어서 저도 찾아보니까 일반적인 혈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촌이나 8촌 정도까지도 다 기본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친족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혈족, 그리고 친인척들이 대부분 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런 쪽도 친척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친족 관계는 안 된다. 그리고 월급을 줄 수 없다. 그리고 창업자가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이나 관련된 기업의 임직원은 팀원은 가능하지만 인건비는 지급이 안 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 팀원 1명 이상을 6개월 이상은 직원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팀원이 퇴사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이 하기로 했는데 마음에 안 맞아서 나가는 일, 서로 이제 회사 바꾸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팀원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존 팀원이 준하는 경력의 팀원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팀원은 변경을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변경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팀원은 신중하게 모집할 필요가 있고, 어떤 스타트업 분들은 그냥 아무나 집어넣고 나중에 붙으면 생각하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창업팀에서 이 팀원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 팀원이 하고 나중에 불화가 생기거나 잘 내용이 안 될 경우 회사가 롱런하지 못한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팀을 지금 가능한 사람들을 이름을 수는 있습니다. 빨리 내려고. 근데 그러기보다는 정말 나랑 같이 일한 팀할 분들을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이런 사이트 등에서 찾으셔서 여러분이 꽉이 맞는, 여러분이 뜻에 부합하는 그런 팀 멤버를 만드시면 정말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회사가 더 잘 클 수 있도록 가는 중요한 재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태까지 보면은 혼자 일하시던 분들이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한번 고민이나 멘붕이 오면 그걸 옆에서 누가 잡아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팀 멤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점 사항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중요하고, 아무나 넣기보다는 정말 여러분하고 뜻이 맞고 적어도 1년간은 같이 한번 의기투합할 수 있는 분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 오늘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